이번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많은 대책과 규제가 나왔고 이를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피로감도 상당했습니다. 최근에 세법과 임대차 3법까지 정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바뀌는구나 라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정부도 쉽게 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말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부동산 관련 대책을 이렇게 되리라 예상하고 만든 것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대책이 조정 대상 지역을 추가하면 그곳은 어김없이 오르고 주변의 풍선 효과를 상당히 가져다 주었습니다. 집값의 하락이나 안정을 바라고 내놓은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집값은 상승했으니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해도 할 말은 없겠습니다. 최근까지 나온 임대차 3법은 단기적으로는 임대인과 세입자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입자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있는 자와 없는 자,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관계는 늘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자의 사람이 되려고 다들 열심히 일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 아닌가요?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36명의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토론을 한 결과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 수도권은 현재 한국에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그 지역 사람은 물론이고 타 지역에서도 젊은 사람일수록 서울 생활을 하면 만족도가 높습니다. 많은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이겠죠. 수요가 몰릴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현상입니다. 사과 10개를 100명의 사람들이 원하면 나머지 90명에게는 사과가 돌아가지 않기에 사과값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과 한 개의 값이 만원까지 올랐다고 해봅시다. 돈이 부족한 나머지 90명을 위해서 국가가 직접 나서서 사과를 구해옵니다. 이 사과는 5,000원입니다. 훨씬 싸죠. 왜냐하면 이 사과는 처음 사과보다 상품성이 좋지 못합니다. 썩은 것도 있고 멍들고 맛도 떨어집니다. 그럼 사과를 사지 못한 90명의 사람들이 이 사과를 과연 살까요? 현재 처음 사과를 사려고 2,000원을 모아놓은 사람, 5,000원 또는 7,000원까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각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들은 대부분 처음 사과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돈을 더 모으든지 돈을 더 빌리든지 해서 말이죠. 현실적으로 이 둘 다 힘들어졌습니다. 아마 그 사이 만원이었던 기존 사과는 2만원까지 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수요가 몰리면 그에 맞는 적절한 공급을 해줘야 하는데 이번 정부는 재건축 억제로 입지가 좋은 부족한 땅에 새 아파트를 짓지도 못하게 하고 양도소득세까지 중과해버리니 매물 감소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물건에 추가적으로 공급을 막게 되면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 아닐까요?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적인 경제 원칙을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책은 부동산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에게조차 시그널이 되어서 잠재적 수요를 더욱 폭발시켰습니다. 사람이 붐비고 줄이 길게 늘어선 맛집에는 꼭 들어가고 싶은 심리가 사람 마음입니다. 음식값이 비싸다 하더라도 사먹는 사람은 사먹게 되는 것이죠. 특히 주택은 내 집을 사줄 사람 단 한 명만 있으면 거래가 성사됩니다. 주택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단순히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금리, 물가 등의 다른 고려 요소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급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결과적으로 입지가 좋은 곳은 공급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는 늘 있고 건설사들도 돈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기반해서 재건축, 재개발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한 구축 건물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내 투자한 돈이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으니 기본적인 공부는 하고 투자를 하셔야겠습니다. 세법에 관한 내용과 임대차 3법에 대한 영상은 지난번에 다루었으니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자본주의 시대라는 것만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대책과 규제에 대해서 너무 왈가불가할 필요 없이 어느 정도 흐름과 가이드라인만 파악하시고 본인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